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분명히 열쇠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금방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신 적 있으시죠?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런 순간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이 들어도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법을 알게 되신다면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치매 걱정 없이 사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74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치매 가족력이 있어 60대 초반부터 기억력 훈련을 시작하셨고 80세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자녀들 생일은 물론이고 주민번호까지 줄줄 외우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김순자 어르신이 선택한 단 하나의 습관, 바로 매일 아침 15분간의 뇌 깨우기 활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저는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뇌의학을 29년간 연구하고 진료해온 고성민입니다. 현재는 대한뇌건강협회 자문이자 서울 브레인 메디컬 센터에서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기억력 문제로 불안한 분들, 치매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또는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시는 자녀분들에게 확실한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젊어질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이 들어도 최고의 기억력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퇴화되는 겁니다. 즉, 뇌도 근육처럼 꾸준히 자극을 줘야 기능이 유지되고 향상된다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조로운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TV 보고 간단히 산책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 쉬는 삶.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익숙해지면 점점 활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 15분이라도 뇌를 새롭게 자극하는 활동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 방법 중 첫 번째는 바로 양손 쓰기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라면 양치질을 왼손으로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지만 뇌는 새로운 자극에 대응하기 위해 놀라운 속도로 시냅스를 활성화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사례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두 번째는 30분 독서 후 요약하기입니다. 신문이든 책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30분 동안 집중해서 읽고 읽은 내용을 말로 정리하거나 간단히 메모해 보는 겁니다. 이 활동은 단기 기억력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강미자 어르신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당시 하루에 5문장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매일 30분 독서를 하고 읽은 내용을 자녀에게 설명하는 습관을 통해 최근엔 TV 뉴스 내용을 정확히 요약하실 정도로 기억력이 회복되셨습니다. 이처럼 뇌는 훈련하면 확실히 바뀝니다. 망가진 게 아니라 안 써서 약해졌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음악과 함께하는 회상 훈련입니다. 자신이 10대나 20대 시절 자주 듣던 음악을 하루 10분씩 틀어보세요.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며 그 당시의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그때 먹었던 음식이나 느낌 등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감각 해상은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동시에 자극해 기억 저장 창고를 다시 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훈련입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제가 대학 시절 자주 듣던 클래식을 들으며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이 습관이 제 뇌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유지해 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억력을 되살리는 3가지 훈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양손 사용하기, 30분 독서 후 요약하기, 음악과 함께 감각 해상하기. 단순하지만 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려면 뇌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이 뇌의 노화를 앞당기기도 하고 반대로 젊고 활력 있는 뇌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수많은 논문과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입니다. 염증은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불타는 반응과도 같습니다. 이 염증이 심해지면 뇌세포 사이에 찌꺼기가 쌓이고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부위에 손상을 주게 되죠. 특히 노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 염증 반응이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베리류 과일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로니아 같은 과일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한 71세 남성분은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 한 컵을 요거트와 함께 드신 지 6개월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0점 이상 향상되셨습니다. 두 번째,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알츠하이머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 대신 식물성 기름과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그리고 호두와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 속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뇌를 자극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달걀, 두부, 고구마, 그리고 삶은 닭가슴살 같은 음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달걀 하나는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두부 한 모 또는 고구마 반 개만 추가해도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B3. 이 성분은 뇌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외에서는 니아신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 하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B3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할 때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그리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음식은 약보다 훨씬 강력한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엔 단백질 중심 식단으로 뇌에 에너지를 주고 점심과 저녁엔 지중해식 식단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블루베리나 베리류는 하루 한 컵 이상 챙기시고 종합 비타민은 하루 한 알 정도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이 습관들이 쌓이면 뇌는 확실히 변합니다. 실제로 MRI에서 뇌혈류가 개선된 사례도 의외로 많습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데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잠은 그냥 피곤함을 해소하는 수단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기억력을 재구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뇌는 깨어 있는 동안 수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잠자는 동안 그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불필요한 것은 버립니다. 이 과정을 기억의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정보가 정리되지 못하고 뇌 속에 쌓이기만 합니다. 그 결과로 머리는 멍하고 방금 들은 말도 잊어버리며 단기 기억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은 기억력의 청소기다. 청소기를 돌리지 않으면 먼지가 계속 쌓이듯이 잠을 자지 않으면 뇌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특히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 이 물질이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29년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저녁 운동 습관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 30분 정도 집 근처를 걷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뇌는 수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스트레스가 운동을 통해 분해되기 때문에 뇌파가 더 안정되고 깊은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42도 온탕욕입니다. 목욕을 하며 체온을 올렸다가 잠자리에 들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단 5분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저도 매일 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이 노곤해지며 푹 잘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수면 환경의 철저한 정비입니다. 핸드폰 알림음, TV 불빛, 아주 작은 소음도 수면 중 뇌파를 자극해 기억 통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명이 없는 어두운 방, 전자기기 없는 공간에서 잠을 잡니다. 또한 잠들기 30분 전 책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철학책이나 종교 서적처럼 흥미는 적지만 차분해지는 책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독서는 뇌파를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졸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면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기억 통합에 필요한 렘 수면을 방해하고 중독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기억력을 지키는 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깊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기억력 유지를 위한 생리적 작동 시스템입니다. 매일 6시간 이상의 깊은 잠을 자고 운동, 목욕, 수면 환경을 조절한다면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가끔은 혼자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외로움으로 변하면 뇌에 아주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 실질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정신적 염증이자 기억력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언어를 다루는 뇌 부위가 점점 위축되고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정서적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가 기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저는 뇌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치매보다 외로움이 먼저 온 경우였습니다. 치매로 오신 게 아니라 몇 년간의 외로움이 뇌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남은 분들이 겪는 정서적 고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매 예방의 첫 걸음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와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주 1회 이상 동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는 교회나 사찰 같은 공동체에 나가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뇌 건강에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79세 어르신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우울감과 함께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 2회 음악 동호회에 참여하며 노래를 부르고 간식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자 3개월 후부터는 감정도 밝아지고 단어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눈에 띄는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 어르신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사람들과 웃으니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정말 그 말처럼 우리 뇌는 웃을 때, 감정을 나눌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움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취미가 있는 모임에 꼭 가입하십시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보다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뇌 건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합창단, 사군자, 댄스 교실 또는 바둑 모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둘째,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세요. 요즘은 자녀들도 바쁘고 시간 내기가 쉽지 않지만 하루에 5분이라도 영상통화나 짧은 전화, 그것만으로도 정서적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말을 꺼내세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갔다 왔어? 이처럼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뇌를 녹슬게 만들지만 관계는 뇌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사람과의 대화를 뇌를 위한 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나, 누군가와 연결된 나로 살아가는 것이 기억력 유지의 핵심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입속 염증이 기억력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증상 중 하나가 잇몸 염증과 입 냄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입속 염증은 치매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 안에서 자라는 균들이 혈관을 타고 내막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잇몸과 혀 아래에 염증이 쉽게 생기고 그 균들이 뇌를 자극해 만성 뇌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만성 염증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그리고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미국의 뇌과학 연구소에서는 치매 환자의 뇌에서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입속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입속 세균이 직접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76세의 여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평소에 양치만 하고 치실이나 가글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자꾸 단어가 기억 안 나고 가까운 친구 이름이 헷갈린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전신 염증 수치가 높았고 구강 내 세균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저와 함께 입속 관리 루틴을 정하고 하루 3회 양치, 치실 사용, 그리고 미온수 가글을 실천한 결과 단 3개월 만에 단어 회상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본인도 머리가 다시 맑아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치매 예방은 양치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렇다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강 관리 습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입안을 자주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별도의 약품이 들어간 가글이 아니더라도 맹물로 자주 헹구는 습관은 입안의 나쁜 균을 줄이고 침 분비를 활성화해 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식사 후 자주 입을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입속 환경은 완전히 바뀝니다. 둘째,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입이 자주 마른 상태에서는 좋은 침이 나오지 않아 세균이 급속히 번식합니다. 침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입속 유해균을 억제하고 소화 효소까지 포함된 작은 면역물질 공장입니다. 입이 마르면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셋째, 밤에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을 막으세요. 코가 아닌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은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세균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가능하다면 수면 중 코호흡을 유도하는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기 중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혀 클리너 사용과 치실 습관. 혀에 붙은 백태, 그리고 치아 사이 음식 찌꺼기는 세균의 먹잇감이 됩니다. 혀 클리너로 하루 한 번 혀를 닦고 치실을 이용해 이 사이를 깨끗이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금물 가글로 입안을 정리해주면 균형 있는 입속 환경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매일 소금물 가글을 하면 오히려 좋은 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사용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입속 세균 하나가 기억력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양치, 치실, 물, 그리고 가벼운 가글 습관이 치매 예방에 숨겨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활성산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특히 뇌세포를 빠르게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활성산소는 치매, 뇌졸중,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 수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뇌가 호흡을 통해 들여온 산소의 20%를 소모합니다. 즉,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식습관은 뇌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할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식품은 바로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아로니아. 이런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미국 터프츠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노년층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치매 진행 속도도 느려졌다고 합니다. 하루 한 줌, 약 50알 정도의 블루베리를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뇌세포뿐만 아니라 전신염증 완화에도 탁월합니다.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를 가볍게 데쳐서 올리브 오일에 묻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노화 방지, 항염 작용, 그리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단,
빈속에 너무 많이 마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식후 30분 뒤 따뜻한 차로 하루 한두 잔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강황과 커큐민입니다. 강황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약초로 사용된 향신료로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특히 NF-캐퍼B라는 염증 유전자의 작동을 억제해 줍니다. 카레 요리에 들어가는 주성분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커큐민이 농축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섭취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평소 혈관 염증 수치가 높았는데 매주 두세 번 직접 만든 강황차를 드시고 3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며 혈액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 침착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주 드시는 것이 어렵다면 조리 시 반쪽씩만 매일 넣어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선과 견과류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등은 비타민 E가 풍부해 뇌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골고루,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뇌 속 활성산소는 기억력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이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강황, 마늘, 생선, 견과류 같은 식품을 식단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뇌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맞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단백질을 기본 구성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뇌세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같은 중요한 뇌 활동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공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해지면서 고기류 섭취를 피하게 되고 또한 소화력 저하로 인해 단백질이 든 음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뇌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뇌세포 자체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기억력 저하, 우울감, 무기력, 심할 경우 인지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을 단순히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닌 기억력 유지의 연료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단백질을 챙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간단하게 빵 한 조각이나 과일 몇 개로 때우곤 하십니다. 하지만 아침은 하루 중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에너지가 고갈되며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삶은 달걀 1개, 두부 반모, 고구마 반 개, 그리고 사과 1개를 함께 먹습니다. 이 식단은 소화도 잘 되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에너지와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나 돼지고기 대신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류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단백질과 함께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세 번째는 식사량이 줄었다면 간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또는 견과류를 소량 섭취하는 것은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화가 잘 되도록 설계된 고단백 영양 음료도 많기 때문에 식사량이 적은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 보충제의 활용입니다. 편식이나 특별한 질환으로 인해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분들은 의사나 영양사의 상담을 거쳐 단백질 파우더나 영양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권장량을 기준으로 드셔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약 1지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사람은 하루 약 60지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이것을 음식으로 환산하면 삶은 달걀 2개, 두부 1모, 닭가슴살 100지, 견과류 1줌 정도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뇌세포의 재료이며 뇌 기능 유지의 핵심 열쇠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단백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 그 자체가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감정이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있고 평생 잊히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기억은 감정과 함께 저장됩니다. 그래서 슬픈 순간, 기쁜 순간, 억울했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곤 하죠. 반대로 감정이 무뎌지고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기억력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뇌의 해마를 위축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로 인해 집중력 저하, 우울감, 무기력함, 그리고 결국에는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숫자보다 감정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이 깃든 하루, 감사와 웃음이 있는 일상은 그 자체가 뇌를 치료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할까요? 첫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세요. 종이에 딱 3줄이면 됩니다. 오늘 가장 감사했던 일, 작은 행복,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던 순간, 이 간단한 습관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기억 저장을 강화해 줍니다. 둘째, 하루 한 번 웃으세요. 억지 웃음도 실제 웃음과 뇌에서 처리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같은 호르몬은 우울을 막고 뇌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웃음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항우울제입니다. 셋째, 자신을 자주 칭찬해 주세요. 오늘 잘 버텼어. 내가 해냈어. 이런 짧은 말들이 뇌에 긍정적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뇌는 외부의 칭찬보다 내면의 자기 확신에서 더 크게 반응합니다. 넷째, 자연과 가까이 하세요. 햇볕, 바람, 나무, 흙, 이 모든 자연 요소들은 우울감을 줄이고 신경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매일 15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해보세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은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 매일의 식사, 하루 10분의 감정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잃으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실천하시다 보면 나이 들어도 또렷한 정신, 활기찬 하루, 자신감 있는 노년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실질적이고 도움되는 건강 정보를 매주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나도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다, 우리 부모님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100세 건강 이야기 채널은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또렷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그 마음을 담아 다음 영상도 정성껏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다음 편에서 더 깊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꼭 즐겨찾기 해두세요. 기억력, 뇌 건강, 노년의 삶까지 정말 필요한 정보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